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전남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꼽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앞다퉈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잇몸 야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가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인 이번 주 한화와의 3연전에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역대 두 번째로 짧았고 강수량도 그만큼 적었습니다. 때문에 각종 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아직 가뭄 수준은 아니지만 소나기를 제외하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수의 찬물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전남 최대 담수호인 순천 주암댐입니다.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49.2%, 예년 대비 10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남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평년의 99%로 당장 가뭄을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 장마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난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장마 기간 실제 비가 내린 날은 4.6일, 누적 강수량은 55.7mm에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저조한 강수량 탓에 전남과 달리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은 저수율이 60%대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또 지난달 영광군은 가뭄 주의 단계가 내려졌고 일부 섬 지역에서는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급수를 제한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겪은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식수를 한때는 여수에서 페트병을 해가지고 여객선으로 와가지고 보급도 하고 그랬어요. 지자체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2개소 8,3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추가 확보는 물론 상수도 누수를 최소화하고 비상 공급망을 확충하여 기상청은 8월 초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기습적 폭염에 물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돌발 가뭄까지 새로 등장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 오늘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어떤 현안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전남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꼽혔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해결해야 할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육성이 35%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남에서는 전남 공공의대 설립이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시급한 현안으로 본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늦어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책임 소재가 광주시에 있다는 응답이 각각 27%와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광주시민 30대에서 50대까지는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응답이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에서는 정부, 60대 이상에서는 무안군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전남에서는 18세에서 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책임 소재가 광주시에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 89%, 전남 90%로 현 정부는 광주 전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지역 화폐 정책 확대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문화방송 등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앞다퉈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호남의 표심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경선에 앞서 호남살이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어서 당세가 약한 지역들을 자원에 띄어 호남을 자주 찾지 못했다며 호남 표심을 달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호남을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경제의 심장,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가겠습니다. 호남을 스승이자 버추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호남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도 박 의원에 앞서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일찌감치 당원과 접촉면을 늘려온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강한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며 호남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것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순신 장군 임진을 할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말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당대표 경선 룰 때문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로 권리당원의 표심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호남의 권리당원은 전체 권리당원의 35%인 37만 명에 달하고 있고 호남의 투표 결과가 수도권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경선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당원의 여론이 중요한 선거이고 그중에 호남 권리당원이 35%에 이르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을 얻는 것이 곧 당선으로 가는 핵심 지름길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19일 충청권, 26일 호남권 등의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남구 명예구민이 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어제 김 의원에게 남구 명예구민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다며 수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빛 1, 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7개 환경단체는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추가 가동으로 더 많은 사용 후 핵연료를 양산하게 되면 특별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이 곧 끝나는 한빛 1,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광주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광주의 한 식당에 개인 돈으로 격려금을 전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광주경찰은 지난 5월 국수본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광주경찰청장은 박 본부장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한창 대통령 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던 때 난데없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곧 있을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내가 한덕수! 시민들의 항의에 예정됐던 전통시장 방문 일정은 취소했지만 총리실은 한 전 총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천원백반을 판매하는 식당에 손편지와 사비로 격려금을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야채를, 그럼 150만 야채를 끓여놓고 갔어요. 사면 그린데 여기서 갖다 쓰는 데다가. 조국 혁신당은 곧바로 한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명백한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그로부터 보름여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해당 의혹은 사안의 선후 관계가 명확한 문제라며 조속한 수사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초 증거 수집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면서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한 만큼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원인 조사의 핵심인 현장 감식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경찰 수사팀은 어제 출입 기자단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2차례 압수수색과 44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화재 발생 구역 현장 감식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빠르면 이달 말에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아직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된 공장 관계자는 없지만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는 대부분 확보를 마쳤다며 지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식중독 의심 신고가 처음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학생 39명과 교사 4명 등 모두 43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북구는 학생들의 검체와 식품 등 환경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잇몸 야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가 지난주 SSG 롯데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챙기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스타전을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인 이번 주 한화와의 3연전에서는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2대2 팽팽한 동점 상황에서 터진 김태군의 역전 적시타. 다음 날엔 김호령이 데뷔 11년 만에 첫 말루 홈런을 때려내는 등 기아는 무려 10석점을 뽑아냅니다. 기아는 지난주 SSG 롯데를 상대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단독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롯데에 져 다시 4위로 내려왔지만 시즌 초반 10위까지 떨어진 순위가 이젠 선두권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We got a lot of good players coming back. Everybody's fighting hard,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good second half. 기아는 6월 중순부터 최근 롯데전까지 19경기에서 13승 2무 4패로 승률은 7할 6리,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불펜에선 성영탁과 이효민, 타선에선 김호령과 오선우, 김규성 등이 제 몫을 해냈습니다. 시합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적응이 되고 좋은 결과 나왔던 게 좀 좋았습니다. 3할은 좀 힘들고 이제 2할 8푼 정도만 됐으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전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1위 하나와 원정 3연전을 치릅니다.
여름 상승세를 앞세운 기아와 1992년 처음으로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하나 이글스가 양보 없는 맞대결을 벌입니다. 3연전 이후엔 올스타 휴식기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기아는 윤영철과 양현종, 내일 등을 내세워 총력전을 펼칩니다. 후반기에는 부상으로 빠졌던 나성범, 김도영, 이의리 등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로 전남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위기의 답을 찾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를 겪는 전남. 올해 전남의 학생 수는 16만 9천 명입니다. 오는 2029년 14만 5천 명으로 감소한 뒤 2040년 10만 7천 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5년 만에 약 40%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역 초등학교 32곳은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통폐합 상황에 몰리며 폐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위기감 속 전남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교사와 학부모, 직원이 한데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책보다는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전남교육 현장 네트워크는 순천에서 창립식을 열고 전문가를 초청해 전남의 현실에 맞는 교육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전남의 특수한 조건을 생각할 때 전남에서는 생태전환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방적 정책 시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연구 토론해 실제 교실에 반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항과 요구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포럼은 앞으로 민주교육 자치 플랫폼을 목표로 지속해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되고 적정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에 치러지는 내년도 수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율을 50%로 유지하고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고 수능 성적 통지표는 시험이 끝난 뒤 오는 12월 5일에 배포됩니다.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한 노조 간부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수입차 판매업체인 신성자동차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으로 당직에 배치되지 못했던 간부들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진호위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했다며 계약이 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결성 이후 4대 보험 가입과 계약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 해고였다며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MBC 경남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부모들은 고교 학점제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에 강한 회의를 드러냈습니다. 학부모의 90%는 고교 학점제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96%는 고교 학점제가 입시 경쟁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의 진로 설계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역과 학교 규모,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적성에 맞는 수업 자체가 되지 않고요. 다른 학교에도 준비되더라도 그럼 아이들 시간 낼 수도 없고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 듣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진로 중심 과목을, 대학은 자유 전공을 확대하고 있어 교육 방향 불일치에 대한 혼란도 컸습니다. 학생 51%는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를 수 없고 68%는 내신을 잘 받기 위해 학생이 많은 학교나 수업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수능과 고교학점제가 혼용되면서 학습 부담은 늘고 내신 경쟁은 심화돼 일부는 자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자퇴를 좀 많이 지금 늘고 있고 상담도 상당히 많이 와요. 고교학점제가 수능을 보면서 5등급제로 하면서 이게 상충되는 거 이게 안 맞아요. 교육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입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절대평가로 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 고교 학점제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는다는 고교 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입시 부담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지 5개월째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요즘 언어 발달이 느린 유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언어 발달이 느리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언어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농촌 지역엔 치료시설이 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과 4살, 두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느려 걱정이 큽니다. 표현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어린이집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부터 1년째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반복적으로 배웠던 언어로 해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언어 발달이 더뎌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전체 유아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 언어 발달 검사를 받은 5,114명 중 11%가 넘는 605명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언어 치료가 절실해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다문화 가정 비율은 높은데 전문 치료사가 거의 없어 치료를 위해선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치료 기간 자체가 없거나 한두 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 1회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권역별 순회 언어 치료 도입에 이어 원격 치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어 치료 전문기관이 좀 부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의 시군 기관과 연결해서 권역별 순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60명에 불과했던 언어 재활사를 올해 180명까지 대폭 늘리고 소그룹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연계 지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연중 운영되는 사랑의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액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먹거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금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연말에 지역 복지시설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북구 지역의 아동센터 개보수에 써달라며 북구청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북구 지역 13곳 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광주은행은 연말까지 모두 4억 2천만 원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개보수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